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7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는 이렇게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40을 갖는다고 힌트를 줬어요. y는 f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 개형을 그려주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죠.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려면 여기서 3이고요. 그 다음에 6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f-1은 몇이에요? f-1. 위의 식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f3의 값을 구해주시면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a이기 때문에 27 플러스 a예요. 그 다음에 f6의 값도 찾아볼게요. f6 대입하면 마이너스 216 플러스 108 플러스 54 더하기 a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54 플러스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 플러스 a고요. 여기는 27 플러스 a고요. 마이너스 54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래에 개형을 살짝 그려봤는데요. 자, 우리 마이너스 1일 때 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f'x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그리고 3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3일 때 극대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을 갖고 3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6일 때 봐줄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이 범위를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fx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직선을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y는 k라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서 하나 만나게 돼요. 그러면 2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는 x가 3일 때 y값이죠. 그래서 y는 27 플러스 a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한 개, 2개 점 y는 k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요. 이때는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a값을 알아야 k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40을 갖는데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어디예요?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4 더하기 a죠. 얘가 최소값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54 더하기 a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 했으니까 a의 값은 1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k 값은 27 더하기 14니까 4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k 값은 마이너스 5 더하기 14니까 9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41 더하기 9를 해주시면 정답은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가천대 채점기준표 한번 예상해 볼게요. 먼저 증간표를 그리기 위해서 f'x가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라는 걸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는 힌트를 활용해야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f6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추가할게요. f6은 마이너스 54 더하기 a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40이 나오려면 a의 값은 14여야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k는 27 플러스 a랑 k는 마이너스 5 더하기 a라 a 대신에 14를 대입하면 41, 9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정답은 5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레벨 2 4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이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9일 때 곡선 fx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은 p라고 했어요. 이때 a 플러스 p의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 증간표를 그리기 위해서 f를 미분해 줄게요. 그러면 f'x는 미분해 주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16x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4x로 인수분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예요. 한 번 더 인수분해 주시면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x가 0이 나오려면 x의 값이 0이거나 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래에 제가 증간표 한번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0, 4일 때니까 마이너스 1, 0, 4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f'x는 전부 다 0이죠. 그러면 f-1의 값 찾아볼게요. f-1은 x 대신에 이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a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a-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3이고요. 그 다음에 f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a만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a고요. 그 다음에 f4 대입해 주시면 16 곱하기 16 그러면 256 마이너스 256 마이너스 16에 8 곱하면 128 플러스 a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식 정리하면 a-128이에요. a-128.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4차 함수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마이너스 1일 때 a-3이죠. 그래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a-3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니까 0,a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a죠. a에서 마이너스 128을 해주는 거니까 4,a-128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y는 이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려면 직선이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진한 펜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y는 a, 여기서 a가 나와야 되죠. y는 k라는 직선이 a가 나오면 돼요. 또 언제 있냐면요. 이렇게 지날 때 여기 하나, 둘, 3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때는 y는 k가
a-3일 때 이렇게 만나게 돼요.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을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해줘야 k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힌트를 준 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119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4에서 같겠죠? 제일 작은. 그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0일 때 극대값, 그 다음에 4일 때 극소값을 갖는데 4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일 작죠. 그래서 최소값 a-128이 문제에서 119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119죠. 그러면 이항해 주시면 a의 값은 9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의 값 y는 9일 때 세 점에서 만나고 a 빼기 3, 9 빼기 3, 6일 때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k의 값이 가능한 k의 값이 9거나 또는 k가 6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상수 k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p 값은 9 더하기 6해서 15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a 더하기 p 값 찾는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p는 9 더하기 15니까 정답은 24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7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도함수의 방정식에 활용해서 4차 함수, EBS에서는 4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천대에서는 3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4차 함수지만 3차 함수로 변형될 수 있구나. 아니면 3차 함수지만 4차 함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예상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건이 가천대 기출에서는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어서 양 끝점도 확인해 줘야 한다는 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4점 문항으로 EBS 문제 연계율은 80%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또 곱하면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분자의 사인 제곱 세타는 이항해 주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아요. 그리고 분모는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코사인 세타 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 식에 양변에 3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예요. 여기에 먼저 3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에 3코사인 세타 곱하면 3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3코사인 세타 곱하면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인수분해 주시면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하나랑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가 3이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고 그 다음에 1보단 작거나 같기 때문에 3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사인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옆에 제가 4분면을 그려놨는데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건 0,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빼면 제3, 4분면에 속하게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올, 사, 탄, 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제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근데 사인이 2분의 3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3분의 1이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가천된 운술, 채점 기준표 한번 예상해 볼게요. 주어진 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코사인 세타가 2개 나왔는데 이 중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만 가능했죠? 여기까지 부분 점수를 또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꾸고 정답은 3분의 1을 구하는데 또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삼각함수 예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를 정리해 볼게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0에서 세타만큼 뺀 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4분면에서 여기가 0이고요. 세타만큼 빼주시면 제4, 4분면에 속하게 돼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올, 사, 탄, 코 아셔야 되죠. 그러면 제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로 빠지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정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음식 정리하면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자 2분의 3파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제4, 4분면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 코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세타가 있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남는 식이 사인 세타인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 한번 봐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또 정리해 주시면 0에서 세타만큼 뺀 거예요. 그러면 제4, 4분면에 속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코사인만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인 세타는 양수였는데 여기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음수죠. 일단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겠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방을 바뀌어요. 사인 세타가 4분의 1 양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코사인 세타는 음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하나 또 추가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죠. 부호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 사인 제곱은 16분의 1이죠. 그래서 16분의 1을 빼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1에서 16분의 1 빼주시면 16분의 15라고 할 수가 있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식을 찾아야 되는데 사인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할 거예요. 파이가 이쯤이죠. 그럼 세타만큼 더하면 제3, 4분면에 속하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라 마이너스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0에서 세타만큼 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0에서 세타만큼 빼면 제4, 4분면인데 코사인이 양수기 때문에 양수로 빠지고요. 코사인 세타랑 그냥 똑같아요. 따라서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해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값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 곱해주시면 정답은 16분의 루트 15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8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EBS 먼저 봐주시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일단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사탄코 기억해서 사인 2분의 3파이에서 움직였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점.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성질 공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가천대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줄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 세타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3은 안 됐죠. 그래서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EBS 문제 연계율 50% 정도, 수능 3점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시그마 값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힌트를 활용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분분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분분수란 만약에 A, B 분의 1이라고 하면요. 이 식은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의 값은 AK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A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3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분의 3이라는 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자, B-A니까 AK 플러스 1에서 앞에 있는 식 AK를 빼주시면 되죠. 그리고 분자는 3이 있죠. 그 다음에 부분분수도 풀어주시면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에요.
AK 플러스 1에서 그 앞에 항을 빼주시면 공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D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은.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니까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죠. K 대신에 2 대입하면요.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땡땡땡 하다 보면 마지막에 10을 대입하면 A10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2분의 1부터 A10분의 1까지 다 없어져요. 그러면 남는 식이 일단 D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2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A분의 3에다가 남는 식이 첫째 항이죠? 첫째 항은 A였어요.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A11분의 1이 남는데 우리 등차수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예요.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2A니까 여기 D 대신에 2A 대입하면 2AN-2A라서 2AN-A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A11분의 1은 n 대신에 11을 대입하는 거니까 n 대신에 11을 대입하는 거니까 22A에서 A를 빼는 거라 21A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적어볼게요. A11은 n 대신에 11 대입하는 거니까 22A-A라 21A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2A분의 3 곱하기 21A분의 통분해주면 21A분의 21이죠? 거기서 하나 빼는 거니까 2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 약분하면 10이죠? 3 약분하면 7이죠? 따라서 7A제곱분의 10은 문제에서 7분의 5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7 분모에 약분되고요. 5로 약분하면 2죠. 따라서 A제곱분의 2가 A제곱분의 2가 1이 나오기 때문에 A제곱은 2여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단 A의 값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문제에서 A3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A3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에다가 ED를 곱해주시면 되죠. n이 지금 3이니까 ED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공차가 D2A였죠. 그래서 A 더하기 4A니까 5A를 해주면 돼요. 근데 A가 루트 2니까 정답은 5루트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천대 채점 기준표 한번 예상해 볼게요. 처음에 얘를 부분 분수로 풀어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분 분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시그마 다 정리했더니 A제곱은 2기 때문에 A가 양수라서 A는 루트 2의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점수를 또 줄 수 있고요. 따라서 A3은 5루트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정답에 점수를 줄 수 있겠죠. 2023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수열 파트 27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S10은 300일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차 수열이라 했죠.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2A인데 등차 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등차 수열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예요.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기 때문에 AN은 첫째 항 A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2A인 거죠. 식을 정리해 주시면 A 더하기 2AN-2A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2AN-A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10을
구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 합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되죠? 등차 수열 합 S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공식이 N 2A 플러스 N-1D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S10을 구해볼게요. S10은 2분의 N이 지금 10인 거죠. 그 다음에 2A 더하기 N-1 해주시면 N이 10이기 때문에 하나 빼면 9죠. 그리고 공차는 2A예요. 그러면 여기서 2 약분하면 5죠. 5 곱하기 2A 더하기 18A니까 20A죠. 따라서 100A인데 문제에서 S10이 300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300이에요. 그러면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A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여기 A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 따라서 등차수열 일반항 A에는 6n-3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시그마 K가 1부터 C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AK는 이 식의 N 대신에 K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일단 AK 플러스 1분의 1은 시그마 K가 1부터 C까지 AK는 6K-3이 되고요. AK 플러스 1은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는 거니까 6K 플러스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의 1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부분분수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분분수는 A, B 분의 1이라고 하면 B 마이너스 A 분의 1 그 다음에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6K 플러스 3에서 6K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빼주시면 6이 나오게 되겠죠. 6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C까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기 때문에 A가 6K-3분의 1, 그 다음에 B가 6K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를 3으로 빼낼 수가 있죠. 3으로 빼내주시면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으로 빼냈으니까 2K-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18분의 1, 그 다음에 K 대신에 1부터 대입해 볼게요. 1부터 대입해 주시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2 대입해 주시면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10 대입하는 거니까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없어지고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없어지고 땡땡땡 하다 보면 19분의 1도 없어져요. 그래서 18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21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8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 21분의 21에서 하나 빼는 거니까 2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2로 약분하면 9랑 10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189분의 12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9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공통으로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힌트가 여기서는 S10은 300이라는 힌트를 줘서 A의 값을 구하고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해주면 됐었고요. 가천대 기출문제에서는
일반항을 소거되는 꼴로 변형해서 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의 공통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분수 개념 알고 계셔야 되죠. 부분분수 푸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랑 요렇게 정리하는 과정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EBS 문제 연결 80% 수능 3점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는 b에서 접한다고 해볼게요. 왜냐면 3차 함수면 함수가 3차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겠죠. 한 점은 x축에 접할 거예요. 그래서 fx를 최고차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b에서 접하면 x-b 제곱 x-c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bc는 상수고요. b랑 c랑 서로 달라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겠죠.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bc라는 미지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b에서 중분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이 4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b가 c보다 작다고 하면요. 일단 최고차 개수가 1, 양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b, c인데 b가 c보다 작기 때문이죠. 근데 b에서 이렇게 접하고 c를 지나야겠죠. 요게 fx라는 함수예요. 만약에 b가 c보다 크다고 하면요. 이때는 c,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를 지나고 b에서 이렇게 접해야 돼요.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 개형을 찾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힌트에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러면 지금 최대값이 몇이에요? 여기 c라는 거죠. c. 이게 지금 4라는 거예요. 요게 4라는 거예요. 그래서 c 값은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 c 대신에 4를 대입하면 fx는 x-b 제곱 x-4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힌트 하나 더 줬죠? f0은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0, x 대신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b 제곱이 문제에서 f0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b제곱은 4라는 거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 정리해 볼게요.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요. x 플러스 2 제곱 x 마이너스 4거나 또는 b값이 2면요. 이때 fx는 x 마이너스 2 제곱 x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f3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f3, x 대신에 3 대입해 주시면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5거나 또는 f3, 위의 식에 x 대신에 3 대입하면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f3의 최소값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1에서 작은 값은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5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천대 채점 기준표 한번 예상해 볼게요. 처음에 여기 앞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에서 실수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이 4기 때문에 c의 값 4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값을 찾기 위해서 f0은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활용했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나왔고요. 따라서 fx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 최소값 마이너스 25. 여기 제가 밑줄 친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2023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미분법 32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고요. 자, 먼저 가조건 한번 볼까요? 가조건 봤더니 함수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fx-2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플러스 1 붙여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 3차 함수예요. 3차니까 식이 3개여야 되는데 두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식을 x- 모르니까 b제곱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x-1로 놓을 수가 있어요. a는 여기 나에서 썼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b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 b랑 c랑 서로 달라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b가 c보다 크다고 하면 수직선에서 c가 여기 있고 b가 더 크겠죠. 근데 b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c를 이렇게 지나고 b에서 이렇게 접하는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일 양수기 때문에 올라가는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c보다 작다고 하면 이 경우는 b가 왼쪽에 있고 c가 오른쪽에 있겠죠. b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접하다가 c를 지나야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조건 한번 활용해 볼게요. 나조건에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대에서 부등식 f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이 2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행이동했죠? 평행이동했어요. x를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라고 했는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x가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2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실수 a 플러스 2의 최대값이 4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최대값이 4여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그러면 c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가 4여야만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 c가 a 플러스 2의 최대값이 4라고 해야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 값을 구했으니까 이 식에 대입해 주시면 f x-2 플러스 1은 x-b 제곱 x-4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b 값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힌트 하나가 더 주어져 있죠? f-2가 -5라는 힌트가 있어요. 따라서 f-1을 구하려면 여기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f-2 더하기 1은 x 대신에 0 대입하면 -4b 제곱이 문제에서 -5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구할 수 있죠. 근데 f-2가 5인 거죠? 이 값이 5인 거죠? -5인 거죠? 그러면 -5 더하기 1은 -4b 제곱이라서 4b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b제곱은 1이죠. 제곱해서 1 되는 값은 b는 -1 또는 b 값은 1이기 때문에 b 대신에 -1 또는 1을 대입해 주시면 fx-2 플러스 1이 -1 대입하면 x 플러스 1제곱 x-4거나 또는 1 대입해 주시면 x-1제곱 x-4가 나와야 돼요. 이항해 주시면 fx-2는 x 플러스 1제곱 x-4 이항하니까 -1 붙죠?
이거거나 x-1제곱, x-4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f3의 최대값을 찾는 거죠. 여기 값이 3이 나오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5를 대입해 줘야 되죠? 그럼 이 식에 x 대신에 5를 대입하면 f3은 6의 제곱 곱하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5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35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식에 5를 대입해 주시면 F3이라고 하는 거는 5를 대입하면 4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6 빼기 1이니까 1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3의 값은 35거나 15인데 F3의 최대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5랑 15 중에 큰 값 35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0번 문제가 EBS 수능 원상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도함수의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fx의 최대값 m이라고 해볼게요. fx의 최대값 m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여야 이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등식에서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EBS와 기출문제 비교해 주시면 단순 식변형 문제예요. EBS에서는 이 박스로 가나 조건을 주어졌는데 이 가나 조건이 가천대에서는 문제 속에 풀어져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는 평행이동을 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가천대 기출에서는 평행이동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죠. 일부 조건이 삭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EBS 문제 연계율 80%, 이 문제는 쉬운 4점 문항이에요.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A와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가조건 봐주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여기 2A 곱하기 A죠. 그리고 1 곱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인수분해 해주시면 2A-1 곱하기 A-4는 0이에요. 그러면 A의 값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A의 값이 4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2분의 1인 경우 나 조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에 3n제곱 마이너스 17n이 작아요. A 대신에 2분의 1에 n제곱 마이너스 30보다. 그러면 밑이 2분의 1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하면 좌변에 있는 지수가 우변에 있는 지수보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3n제곱 마이너스 17n이 더 n제곱 마이너스 3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30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2n-5가 2n-5, n-6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것보다 작고 n이 2분의 5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죠. n이 6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n값이 6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n값 뭐가 나오게 돼요? n은 1과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a가 4인 경우 봐주셔야 되죠. a가 4인 경우. 그래서 나 조건에서 a 대신에 4를 대입해 주시면요. 4에 3n제곱 마이너스 17n이 4에 n제곱 마이너스 3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밑이 4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 유지해서 3n제곱 마이너스 17n이 n제곱 마이너스 30보다 작아야 돼요.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30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시면 2n-5, n-6이 0보다 작아서 n은 4의 값이에요. 2분의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사이에 6 이하의 자연수 n이기 때문에 가능한 n값은 3, 4,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순서쌍을 찾아줘야 돼요. 순서쌍 A가 첫 번째 2분의 1인 경우는 n값이 1, 2가 가능했죠? 그래서 2분의 1,1과 2분의 1,2 가능하고요. A가 4인 경우는 3, 4, 5 가능했죠? 그래서 4,3, 4,4, 4,5 이렇게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순서상 A, N의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총 5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가천대 채점 기준표 한번 예상해 볼게요. 처음에 가족권에서 A의 값 이렇게 2개 구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여기서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A가 2분의 1일 때는 n이 1,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A가 4인 경우는 n이 3, 4, 5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상 5개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점수 줄 수 있겠죠?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예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A와 정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X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조건에서 봤더니 A-2 곱하기 A-2분의 1은 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A는 2거나 또는 A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2인 경우 나조건 한번 봐볼게요. 나조건에서 A가 2면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보다 2의 x-1제곱이 크고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밑이 2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그대로 부등호 유지하면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4가 x-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4가 x-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x가 5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은 거죠. 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아요. 그럼 정리하면 2x가 3보다 작은 거니까 x가 2분의 3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동시에 만족하는 x가 5보다 크면서 x가 2분의 3보다 작은 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는 없다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해는 없고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A가 2분의 1인 경우 봐주셔야 되죠. 두 번째 A가 2분의 1인 경우 또 나조건 봐주시면 A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 그 다음에 2분의 1의 x-1제곱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밑은 0과 1 사이인 분수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4가 x-1보다 부등호 바뀌어야 되니까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식을 정리하면 x가 5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원래 작은데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커요. 그럼 이항하면 2x가 3보다 크기 때문에 x가 2분의 3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x가 5보다 작고 x가 2분의 3보다 크기 때문에 공통인 범위는 x가 2분의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 x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x의 값은 2, 3, 4라고 할 수가 있죠. a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러면 a, x를 구해줄 수 있어요. a가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x 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일 때
또 x가 3 가능하죠.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일 때 x 4 가능하죠.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요렇게 세 가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1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가나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일단 EBS에서는 인수분해 된 상태여서 A의 값을 바로 구해주면 됐었는데, 근데 가천대 기출문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었죠. 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두 가지 똑같이 나오게 돼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점.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유지하면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됐었죠. 똑같이 순서상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 10변형으로 EBS 문제 연결 100%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3점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지수의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0이 아닌 세수 ABC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x는 3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수 A, O,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BC 값을 찾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면 중근을 가지니까 4분의 D, 짝수 판별식 이용하면 4분의 D는 B'제곱, B제곱이죠? 마이너스 AC랑 똑같아요. 이 값이 중근을 가지니까 근 하나여서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은 AC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아니면 2차 방정식이 최고차 한계수가 A니까 그리고 중근 3을 가지기 때문에 x-3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러면 A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가 0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6a이기 때문에 b는 3a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c는 9a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수 a, o,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자, 우리 만약에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요. 가운데의 두 배는 a랑 c랑 더한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a, o,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있는 수의 두 배는 양쪽을 더한 수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c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c가 9a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 한번 이용해 볼게요. c 대신에 9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9a는 10이기 때문에 10a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값은 1이 되고요.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a가 1이면 b는 3a이기 때문에 b의 값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c는 9a이기 때문에 c 값은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ABC를 찾아줄 수 있죠. 그러면 가천대 채점 기준표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여기 x는 3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b는 3a, c는 9a로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데 부분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힌트, a, o,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2 곱하기 5는 a 더하기 c다. 그래서 a 더하기 c는 10이라는 걸 활용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정답 a는 1, b는 3, c는 9를 구하는데 마지막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2023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수열 필수 유형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인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리고 1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n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4 n-4는 0이에요. 그러면 4랑 n-4를 곱하는 거죠.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됐길래 더하면 마이너스 n이 나올까요?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플러스 4니까 4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n만 쏙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면 x-4, x-n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x의 값이 4거나 또는 x의 값이 n-4여야 돼요. 그리고 1, 알파,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등차 수열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등차 중앙 가운데를 2배로 하면 양쪽에 A랑 C랑 더한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1,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의 2배, 2알파는 1 플러스 베타의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x의 값이 4랑 n-4인데 뭐가 더 작은지 모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풀어주셔야 돼요. 알파가 4인 경우 알파가 4고 베타가 n-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4보다 n-4가 더 커야겠죠? 따라서 n이 8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를 2배 해주시면 8이죠. 8은 1 더하기 베타 n-4랑 서로 같아야 돼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n은 11.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에서 n 값은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두 번째 알파가 n-4고 베타가 4라고 해볼게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n-4가 4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n이 8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의 2배를 하면 2n-8은 1 더하기 베타 5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2n은 이항하면 13이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n값은 뭐가 나오게 돼요? n값은 2분의 1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자연수는 11이기 때문에 정답 n은 1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2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등차 수열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등차 중항 알고 계셔야겠죠. ABC가 등차 수열이면 EB는 A 더하기 C다. 요거 개념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등차 중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천대 기출 보시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요. 자, 이 문제는 EBS 문제 연결 80%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 수능 3점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나 조건에서 나 조건 한번 볼게요. x가 a로 가까이 가면 여기 분모 0으로 가까이 가니까 통분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면 통분해 주시면 x-a 제곱 fx 분의 통분했으니까 2x-a 제곱 마이너스 5fx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극한값이 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자 2x-a 제곱 마이너스 5fx가 극한값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XA로 보내주시면 마이너스 5FA가 0이기 때문에 FA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는 A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자, 근데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A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fx를 제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fx는 x-a 4차 함수니까 여기 식이 하나 더 있겠죠? 3차 식이. 일단 모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위의 식에 대입해 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 제곱 fx 대신에 x-a 이렇게 써줄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분자 2x-a 제곱 마이너스 5 fx 대신에 x-a 이렇게 식을 써줄 거예요. 이게 극한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x-a 하나씩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또 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요.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또 이 fx 이 안에 x-a를 또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푸셨을 때 fx가 x-a를 인수로 갖는 게 아니라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식이 더 있겠죠? 그래서 모르니까 gx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gx는 4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2차니까 2차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위의 식에 대신 대입해주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a 제곱 근데 fx가 이 식이기 때문에 x-a 제곱에 fx를 곱해주시면 4제곱 g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2x-a 제곱 마이너스 5fx니까 x-a 제곱 g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x-a의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 제곱 gx분의 정리하면 2-5gx는 극한값 5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가 또 0으로 가까이 가요. 극한값 존재하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자 2-5gx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x 0으로 보내버릴게요. 0으로 보내주시면 2-5ga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2-5gx가 a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gx도 x-제곱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곱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p라고 해볼게요. 근데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p 값이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p는 0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 2-5gx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해 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 제곱 gx 분의 그 다음에 2-5gx는 이 식이죠? px-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a의 제곱이 약분이 가능하죠. xa로 가까이 가면 ga분의 p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값이 5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 값은요. 양변에 ga를 곱해주시면 p는 5ga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ga 값은 몇이에요? ga 값은 여기에서 g의 값 정리하면 5분의 2죠. 5분의 2. 그래서 5 곱하기 5분의 2니까 p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5gx는 2-5gx는 p2죠. px-a 제곱이죠. 그러면 5gx는 2-2x-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fx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fx는 이 식이었죠? x-a 제곱에다가 자, 우리 gx를 곱해야 되는데 gx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gx는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x-a의 제곱이죠. 그래서 fx는 gx를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x-a의 제곱이에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5분의 2 앞으로 빼내고 요렇게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x-a의 4제곱 플러스 요렇게 전개해 주시면 x-a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a의 값 구하기 위해서 가족권 활용해 주셔야 돼요. 가족권에서 f1은 x 대신에 1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5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가족권에서 이게 f1이 마이너스 5분의 24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24. 그러면 여기 5 약분되죠? 2로 약분해 주시면 1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4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다 곱해주시면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을 x로 치환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쵸? 근데 양의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x값은 일단 4가 나오게 돼요. 근데 x가 뭐였어요? 1-a의 제곱이죠? 이게 4라는 거예요. 그러면 1-a가 마이너스이거나 2여야 되는데 양의 실수 a가 나오기 때문에 1-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a 값은 3이 나오죠. 그럼 맞아. 여기 fx 대신에 a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 fx는 x-3 5분의 2도 있죠. 5분의 2 마이너스 x-3의 4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f8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f8은 x 대신에 8 대입하면 5분의 2 8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5의 4제곱 플러스 8 대입하면 5의 제곱해 주시면 돼요.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40이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가천대 채점기준표 예상해 보면 일단 나조건에서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입해서 풀었더니 2-5gx가 또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고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고 gx를 구하고 대입해서 정리해서 a의 값은 3이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부분 점수 크게 들어가겠죠? a가 3이니까 fx마저 구해주시고 f8은 마이너스 240이다. 정답 구할 수 있겠죠? 2023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함수의 극한과 연속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4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자,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고요. 자, 일단 나 조건 먼저 확인해 볼게요. 나 조건에서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통분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통분해 주시면 x-a 제곱 fx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fx-2에다가 x-a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거죠. 근데 분모 봤더니 x가 2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 존재하죠?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따라서 분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분자 fx-2 x-a 제곱이 0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러면 a로 보내버리면 x를 fa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는 a를 근으로 갔네요. 근데
분모가 x-a제곱 fx인데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자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따라서 fx를 어떻게 식을 세워줄 수 있죠? fx는 x-a의 제곱 모르니까 gx라고 해볼게요. gx는 2차겠죠? 그래야 fx가 4차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fa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색으로 써보면 fx는 x-a 그 다음에 모르죠? 이렇게 3차식이 나올 거예요. 모르니까 일단 빈칸으로 채워놓을게요.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해 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 제곱 그리고 fx가 x-a 모르죠? 또 분해 그리고 분자에 fx가 x-a고요. 또 몰라요. fx 써보는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2 x-a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x-a가 하나씩 약분돼요. 그러면 남는 식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 제곱 모르고 그 다음에 분자는 모르고 마이너스 2 x-a가 나오는데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나주권에서. 근데 분모가 또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fx가 x-a를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서 풀어볼게요. 여기서 gx는 2차 함수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 식을 fx 대신에 이 식을 써주시면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 제곱에 fx 곱하면 4제곱 gx가 나오겠죠? 그리고 분자는 fx가 x-a 제곱 gx죠? 여기에서 2x-a 제곱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x-a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약분됐으니까 분모는 x-a 제곱 gx분의 분자는 gx-2가 나주건에 의해서 극한값 1이 나야겠죠. 그럼 다시 또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자 gx-2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ga-2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은 gx-2는 0이라는 식이 a를 근으로 갖는 거예요. a로 근을 가져요. 그러면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gx-2가 x-a 제곱을 또 인수로 가져야겠죠. x-a뿐만 아니라 x-a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x-a 제곱 개수 모르니까 p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gx는 정리하면 여기서 p x-a 제곱 플러스 2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차 함수니까 p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럼 이 식에 다시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 제곱에 gx는 px-a 제곱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분자는 gx에 2를 빼는 거니까 px-a 제곱만 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x-a의 제곱이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가면 남는 식이 2분의 p가 나오는데 이 극한값 1이라는 거죠. 따라서 p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p는 2기 때문에 fx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fx는 x-a 제곱 gx가 뭐였어요? gx가 이 식이었죠. 근데 p2니까 대입해 주시면 2 x-a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2
x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건도 활용해 주셔야 돼요. 가족건에서 f1은 40이라고 했어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 1-a 4제곱 플러스 2, 1-a 제곱이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로 약분해서 정리하면 1-a 4제곱 플러스 1-a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거죠. 여기서 1-a 제곱을 대문자 x로 취환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20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 주시면 x 플러스 5, x-4는 0인 거죠. 근데 x가 마이너스 5거나 x가 4여야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양의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실수가 나오려면 x는 4여야 돼요. x가 뭐였죠? 1-a의 제곱이 4라는 거죠. 근데 a가 양의 실수니까 1-a는 뿔마 2 중에 뭐가 가능해야 되죠?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양하고 정리하면 a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fx식에 여기에다가 a 대신에 3을 대입하면 fx는 2x-3의 4제곱 플러스 2x-3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죠? f2a 값. a가 3이니까 f6의 값을 찾는 거죠. f6은 2 곱하기 x 대신에 6을 대입하면 3의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계산해 주시면 답은 18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3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공통 핵심 키워드는 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다항함수의 결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4차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천대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죠. 4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가나 조건 똑같은 형태로 식만 변형돼서 주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EBS 문제 연계율은 100%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공통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은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만약에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능 어려운 4점 문항으로 최상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문제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고요. 대각선 AC와 대각선 BD가 만나는 점을 2라 하자. 그러면 BD의 길이는 6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AD의 크기는 60도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고요. 대각선 AC는 BAD를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 60도를 2등분해 주시면 각각이 30도,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BD는 여기가 45도라고 주어진 거죠. 삼각형 AB의 넓이를 S, 삼각형 CD의 넓이를 T라고 할 때 S-T의 값을 다음의 풀이 과정 틀을 확인해서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일단 사인 법칙 활용해 볼게요. 삼각형 ABC와 그리고 문제 주어져 있죠.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활용해 주시면 동일한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먼저 사인 ABC 먼저 봐주시면 사인 30도분의 바라보는 변 BC랑 똑같죠?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바라보는 변 BC 몰라요.
그래서 선분 BC는 삼각형 ABD에서는요. ABD에서는 여기가 사인 60도죠? 사인 60도분의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어디예요?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BD 6이에요. 얘네들이 2R로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분 BC를 구해야 돼요. 선분 BC는 먼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6 곱하기 사인 30도를 곱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루트 3분의 12 뒤에 2분의 1이 있죠? 약분해 주시면 6이고요. 유리화까지 다 깔끔하게 해주시면 2루트 3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1번 정답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2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CBD랑 CAD가 호 CD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각도 여기도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여기서 각 ABC는 75도가 되겠죠? 75도가 되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여기는 75도예요. 그쵸? ABC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30도, 30도와 75도 더하면 105도잖아요. 우리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가 75도겠죠? 따라서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B의 길이 X라고 놓으면 AC의 길이도 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이번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 볼 거예요. 여기서 BC는 아까 2루트 3이었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2루트 3을 제곱해 주시면 2루트 3의 제곱은 다른 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2루트 3이 바라보는 코사인 30도를 곱해주시면 코사인 법칙 활용해 준 거죠. 그러면 좌변의 12는 우변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제곱이죠.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은 10이고요. 그래서 x제곱은 나눠주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인데요. 여기에서 x제곱값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빼기 3이니까 1이고요. 따라서 x제곱은 12,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제곱의 값 2번 답 구했죠. 2번 정답은 12,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줄 거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x 곱하기 x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낀 사인 30도를 곱해주시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x제곱은 위에서 구했어요. 12,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약분해주면 여기 3 나오죠. 3, 2 플러스 루트 3인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우리 문제에서 ABE 넓이가 S라고 했어요. 그리고 CD의 넓이가 T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S에서 삼각형 BC를 더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삼각형 BC를 더했더니 3,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변의 길이 6이죠. 6 곱하기 그 다음에 이변의 길이 2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그 사이에 끼인 각이 30도죠. 30도.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 약분하면 3, 3이 6루트 3에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삼각형 BCD는요. T에다가 아래 삼각형 BC를 더해준 넓이랑 똑같죠. 삼각형 BC를 더했더니 3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BC의 넓이의 값은 몇이었어요? 3번도 구해줄 수 있죠? 3, 2 플러스 루트 3이었어요. 3,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S-T 값을 찾아야 되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게요. 그럼 삼각형 BC 넓이 없어지고요. S-T는 우변 전개해 주시면 6 플러스 3루트 3에서 3루트 3 빼는 거죠. 그래서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답은 6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가천대 채점기준표 예상해보면 처음에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BC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됐죠. 여기서 점수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값 구하는데 점수 줄 수 있고 이 풀이과정 틀에 따라서 삼각형 ABC 넓이를 활용해서 넓이를 두 개를 쪼개서 S-T를 구할 수 있었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 부분 점수를 각각 줄 수 있겠죠? 2023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삼각함수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는 6이라고 주어져 있고 각 C는 60도인데 CD는 각 ACB를 2등분하기 때문에 각각이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60도 절반으로 나눈 값이죠. 그리고 직선 CD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 중에 C가 아닌 점을 E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그리고 CA의 길이랑 CE의 길이가 같다고 주어져 있어요. 삼각형 ADC의 넓이를 S, 삼각형 BDE의 넓이를 T라 할 때 S-T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삼각형 ABC를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활용해 줄 건데 여기가 60도죠. 그러면 사인 60도분의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선분 AB예요. 선분 AB는 6이죠. 이 값이 2R,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2R이 나와야 되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2R은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분자는 1분의 6이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2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양변 2 약분해 주시면 R 값은 루트 3분의 6이기 때문에 유리화해 주시면 2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분 CA랑 선분 CE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2를 이어주시면 삼각형 A, E, C는 2등변 삼각형이 돼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삼각형 A, E, C에서 사인 30도분의 사인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선분 A이죠. 선분 AE는 똑같이 2R이 나와야 되는데 R이 2루트 3이기 때문에 2배 해주시면 4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선분 AE의 길이는 4루트 3에서 사인 30도 2분의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2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CE, CA 길이 모르니까 X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 E, C 삼각형에서
AE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건데요. 여기 AE의 길이가 2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2루트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각각의 편 x 곱하기 x 곱하기 이 사이에 끼인 코사인 30도를 곱해주시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 주실 수 있죠. 정리하면 좌변 12는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죠. 3x 제곱이죠. 그러면 우변 정리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이 12라는 거예요. 따라서 x제곱은 분수로 표현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빼기 3이니까 그냥 1이에요. 따라서 x제곱은 12,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s-t 값을 찾는 건데요. 삼각형 AEC 넓이는 ADC 넓이 문제에서 얘를 S라고 했죠. 그리고 삼각형 BD의 넓이를 T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AEC의 넓이는 S 더하기 삼각형 아래 삼각형 AED 넓이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넓이가 삼각형 AEC인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을 활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이 사이에 끼인 사인 30도를 곱해주시면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실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x제곱이 이 값이었어요. 12,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3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S 더하기 삼각형 AED는 3,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AEB 삼각형 볼게요. AEB 삼각형은 T에서 AED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 더하기 삼각형 AED 해주시면 이 삼각형도 사인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가 6이죠. 6 곱하기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2루트 3 곱하기 이 사이에 끼인 각은 몇 도예요? 호 EB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30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인 30도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 약분하면 3이죠. 그래서 6루트 3에다가 사인 30도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3루트 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T 더하기 삼각형 AED의 넓이는 3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여기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 거예요. 좌변끼리 빼주시면 AED 넓이 없어지고 S-T는 3이 6 더하기 3 루트 3에서 3 루트 3을 빼주시는 거죠. 따라서 6만 남게 돼요. 정답은 S-T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4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둘 다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이 삼각형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EBS에서는 도형이 친절히 그려져 있어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덜 걸렸죠. 하지만 가천대 기출에서는 그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려가면서
도형을 그려가면서 풀어주셨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 풀이 과정 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틀에 따라 문제를 쭉쭉쭉 푸시면 나오겠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도 쓰라고 나와 있고 사인 법칙도 쓰라고 친절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4점 문항인데요. EBS 문제 연계율이 100%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 함수가 나눠져 있고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적분한 값에서 인테그랄 2부터 9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x는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x는 1에서 연속이려면요. 세 가지를 봐주셔야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 f1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아야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극한 먼저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은 x가 1보다 클 때 함수 봐주시면 되니까 -4x 플러스 3이고요.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4 더하기 3이니까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좌극한 봐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위의 함수식을 봐주시면 돼요. x세제곱 -3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1 -3a 플러스 2a 플러스 1이에요. 따라서 -a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함수값 f1을 구해주시면 x가 1일 때니까 위의 식에 대입해주면 1 -3a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여기 위에 게 우극한이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2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x, a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요. 정리하면 fx는 x세제곱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에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요. -4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fx를 적분한 값에서 인테그랄 2부터 9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1부터 9까지 에서 2부터 9까지를 빼주시게 되면 -1부터 2까지 남게 돼요. fx, dx.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풀으셔야 되죠. 근데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1보다 클 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1부터 1까지 위의 식을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x세제곱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dx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아래식을 봐주시면 돼요. -4x 플러스 3 dx가 되겠죠. 그러면 위의 적분값 구하기 위해서 0부터 1까지 우극한만 정리해 볼게요. 2배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우극한은 -9x제곱 플러스 1 dx예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4x 플러스 3 dx가 되겠죠. 따라서 적분하면 2, 적분해 주시면 -3x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x를 0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적분해 주시면 -2x제곱 플러스 3x를
1부터 2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고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에요. 거기서 빼는 거예요. 1을 대입한 식을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가천대 채점 기준표 한번 예상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x는 1에서 연속성을 확인해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3이라는 값을 구했죠? 이 과정에서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이 적분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값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두 개로 나눠줬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점수를 줄 수 있고 마지막 정답 마이너스 7을 구하는데 점수를 줄 수 있겠죠?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부정적분과 정적분 레벨 2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 함수가 나눠져 있고요. 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에서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을 빼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x는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돼요.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죠?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랑 세 번째 함수값 f1이 전부 다 같아야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좌극한 구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를 봐주시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를 봐주시면 되고요.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은 1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은 x가 클 때 1보다 클 때를 봐주시면 되니까 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니까 6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x가 1일 때니까 위의 식에 x는 1일 때 대입해주면 1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a가 6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a 대신에 5를 대입해 주시면 정리하면 fx는 x제곱 플러스 a니까 5고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에요. x가 1보다 클 때는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값에서 그리고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빼주시면요. 0부터 3에서 2부터 3을 빼는 거니까 남는 식은 0부터 2만 남게 돼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1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1보다 클 때 나누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는 위의 식을 봐주셔야 되고요. x제곱 플러스 5를 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아래 식을 적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 주셔야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5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를 1부터 2까지 구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을 대입해주시면 3분의 1 더하기 5고요. 0 대입하면 0이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시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16.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정답은 3분의 3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5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fx가 x는 1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을 때랑 클 때 함수가 나눠져 있고요.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속성을 활용해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1부터 9까지 적분한 값에서 2부터 9까지 적분한 값을 빼주시면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식을 정리하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았어요. 정리한 다음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A 값도 구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EBS 문제 연계율 100%라고 할 수가 있고 쉬운 4점 문항이에요.